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되는 영어의 김동춘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발음을 배워볼 건데, 오늘은 단모음 중에서 U라고 하는 발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U라고 하는 발음은 스펠링상에서는 U라고 하는 소리로 발음이 되지만 발음기호상에서는 다르게 소리가 돼요. 우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단모음으로 소리가 발음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우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아주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배워두시고 그 발음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이 U라고 하는 발음은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이 발음은 스펠링상에서는 없고 발음기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모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 그리고 이제 그 성대의 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알아주세요. 일단 순수 소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 근데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일단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입술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소리를 해요. 우, 이렇게 입술을 만들어 놓고 소리를 만드는 반면에, 영어 발음들은 특히나 자음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도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소리가 많이 다르진 않지만, 이렇게 열리면서 소리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소리가 되고요. 아주 짧습니다. 길면 절대로 안 돼요. 아주 짧은 소리고요. 우리나라 입술 모양과는 살짝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입술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영어에서 이 단모음 U 발음은 살짝 입술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발음과는 차이가 있죠.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혀의 위치는, 혀 끝은 반드시 아래치조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발음을 할 때 혀를 뒤로 당긴다, 혀를 놔둔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혀에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들지만 않으면 이 발음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살짝 뒤로 당겨질 수는 있지만 너무 내가 의식적으로 뒤로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혀 위치를 잘 만들어서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성대예요. 성대. 우리나라에서 혹은 영어의 자음에서 말하는 성대는 말 그대로 성대만 그냥 울려주면 돼요. 이렇게 울려주면 되는데, 영어에서 모든 모음은 강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발음을 할 때는 내가 이 영어 강세를 만든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성대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성대의 느낌이 그냥 울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올라오다가 한번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딱 변형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강세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세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대가 한번 긴장이 되면 그 영어에서 말하는 강세라는 게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단어는 자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음이 하나씩 껴 있으면서 단어의 뜻을 만들어주는데, 한 단어당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의 그 모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성대가 긴장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영어의 문장이 단어의 집합이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성대가 이렇게 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는 항상 이렇게 성대가 긴장이 되면서 영어의 강세, 그리고 리듬을 만들어주게 돼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따가 가서 이제 또 배우긴 하겠지만, 이렇게 글자만 읽어주면 되는 음절 언어인데, 영어는 강세를 굉장히 중시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강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음을 해주다 보면 영어라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강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영어의 리듬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모음이 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발음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한국어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거나 혹은 디귿을 쓰긴 하는데 별 차이는 없죠.
자, 한국어를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굿, 굿, 굿. 영어입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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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자, 소리가 어때요? 소리가. 일단 기억 발음 자체도 굉장히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G 발음은 영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서 나오는 이 G 발음은 영국의 폐쇄음이야, 영국의. 그래서 혀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영국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그러고 내보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폐쇄음들, 모든 폐쇄음들의 특징은 한국어의 출발 소리보다 늦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기억 발음을 해줄 때 그냥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열어요. 그래서 굿, 굿, 굿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지만 영어에서 폐쇄음은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한번 공기를 막고 그러고 나서 소리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폐쇄음의 특징인데 특히나 이 폐쇄음 중에서도 강세음절의 처음의 시작일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기를 안 모으고 그냥 내보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공기를 모은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오는 순간 열지 않고 한번 공기를 모으기 때문에 시작 소리가 느리죠. 공기가 나오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로 다시 발음을 해보면 굿, 굿, 굿. 영어로 해보면 good, good, good. 이렇게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 건 이 모음의 영역이죠. 모음의 영역. 내가 성대를 긴장시키는 이 강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여기에 있는 G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G 발음에서 폐쇄음에서 만들어지는 공기의 힘을 내가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연구개를 맡고 있는 혀의 힘을 더 주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발음을 하면 이렇게 발음을 했겠지만 영어는 강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우 발음에서 강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열어주고 소리를 만들 때 그냥 이게 아니라 성대가 한번 긴장이 되면서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힘을 이 G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우리나라 발음이랑 많이 다르죠. 그죠? 일단 자음인 G 발음도 다르고 여기에 있는 이 우 발음도 우리나라는 입술이 모여서 우 이렇게 만드는 반면에 영어의 우 발음은 입술이 열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리고 그리고 이 뒤에 발음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과 영어 발음은 일단 자음의 소리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자음의 소리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즉 강세를 넣기 위해서 성대의 긴장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긴장을 해주기 위한 힘을 이 앞에 있는 모음에서 받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럼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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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good. 알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또 볼까요? 일단 이런 발음이 있어요. 자, 이런 발음인데 지금 보면 이름절입니다. 이름절. 우리나라 말은 옵스 이렇게 이음절이 되는데 영어로는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은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죠? 시옷만 단독으로 넣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이렇게 소리를 완성을 시켜주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자음만 단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자음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음의 개수를, 자음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도 모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음절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모음은 딱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있는 자음은 음절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절이 될 수가 없고 요 발음은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의 소리가 나는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그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렇게 이름절의 리듬이 생겨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발음을 먼저 합니다. 해볼게요. 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깐 보면 이 음절의 시작이 지금 자음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긋 발음에선 쥐라는 자음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음절의 시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순수하게 모음만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런 경우에 모음으로 강세음절이 시작될 경우에는 순수하게 성대만 사용을 하면 돼요. 성대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놓고 앞뒤로 이제 만약에 자음들이 있으면 이렇게 자음들을 넣어서 발음을 하면 되죠. 여기서는 준비 동작이 따로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성대만 울려주면 돼요. 알죠? 자, 피 발음이 들어가죠. 우. 다시 한번. 우. S 발음이요. oops. 다시 한번. oops. 자, 이렇게 이 단어가 발음이 됩니다. oops 이런 발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oops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어의 끝이 S 발음이에요. S 발음.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내가 S 발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 S가 들어와 있었다면 내가 강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강한 공기가 필요해요. 즉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한 힘을 여기에 있는 S를 이용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마찰음인데 마찰음이 음절의 시작에 있을 경우에는 공기의 힘과 공기의 세기로 내가 강세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내가 더 이상 음절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 뒤에 강세도 없고 어떤 그 다른 음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상 공기가 강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공기의 힘도 약해지고 이제 나오는 소리의 양도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oops 이런 게 아니라 oops 순수하게 아주 약한 S 발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대충 발음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S 발음을 만들어주기 위한 위치에 혀를 놓고 그러고 아주 부드럽고 짧게 발음을 해줄 뿐인 거예요. 절대로 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빼고 발음을 해볼게요. oops. 다시 한번. oops. 그래서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oops 이런 발음 절대 안 해요. oops. 항상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자, 다음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자, 이 단어는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자, 여러분 일단 발음교를 보기 전에 이 발음을 우리가 한국어로 어떻게 쓰나요? 한국어로. 우먼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워먼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죠. 맞죠? 워먼이라고 쓰기도 하고 우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음절의 개수는 같아요. 두 개 이음절인 건 같은데 일단 소리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봅시다. 자, 강세는 첫 번째 음절에 있고요. 그러면 이음절이니까 당연히 리듬이 두 개죠. 맞죠? 그러면 큰 음절이 여기서 하나, 작은 음절이 순수 음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음절이 여기 있는데 사전에 보면 여기에는 강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저도 강세 표시를 안 했지만 근데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상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음절이에요. 음절. 모든 음절에는 강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글자만 정확히 읽어주면 되는 음절 언어고 영어는 강세 리듬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되어 있고 여기에 강세를 표시해준 이유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세 음절이기 때문에 큰 리듬, 여기는 순수 음절이기 때문에 작은 리듬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없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만 열어서 내가 발음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해볼게요. 은, 음, 은,
음은. 다시 한번. 음은. 자, 지금 여기까지만 발음을 하면 음원과 가깝죠? 음원과 가깝습니다. 그냥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 음원과 음은 이거는 또 달라요. 강세 때문에 일단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1대1 대응되는 소리가 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의 느낌도 다르고 강세 때문에도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발음하지 않은 게 있죠. 어떤 거요? W라고 하는 전이음입니다. 전이음. 자, 전이음 같은 경우는요, 좀 특이한 발음이에요. 강의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이음은 혼자서는 절대로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고, 항상 옆에 모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음이 가진 원래의 소리를 변형을 시키는 게 전이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음의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 자음으로 보는 게 바로 전이음인데, 여기에 있는 W라고 하는 전이음은 입술이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입술이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입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전이음이 만약에 그 단어 강세 음절에 가장 처음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 전이음에서 여기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뭐 마찰음이나 폐쇄음 같은 경우는 공기의 세기나 공기의 양으로 이렇게 그 강세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 전이음들이 앞에 나왔을 경우에는 짧은 게 생명이에요. 짧고 강한 공기가 생명입니다. 절대로 길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오, 우엄은 이렇게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웜 아주 짧은 소리가 생명이에요. 알죠? 모든 그 J와 W 전이음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요 두 개 모두 아주 짧고 강하게 발음이 되면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모음으로. 그게 전이음의 생명이에요. 강세를 넘어가기 위한. 알죠? 그래서 어떤 전이음도 절대로 길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다시. 우오. 입술이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발음은 열리죠. 우오. woman. 한 번 더. woman. 한 번 더요. woman. 자,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소리가 지금 W와 섞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말의 워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또 우리나라 말은 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일단 워라고 해서 한 번에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언어의 특성상 워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woman 이렇게 한 번에 워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전이음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한 번에 발음을 하는 거하고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하고 소리의 길이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길이에 있어서 내가 요 소리가 전이음인 W가 아무리 짧고 강하게 짧게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생명이라고 해도 한 번에 발음하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소리는 0.01초든 0.02초든 간에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모양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생겨나는 그 소리가 우리나라의 워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확히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표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틀려요. 한국어로는 영어를 표기를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어를 읽을 때는 영어 발음 기호를 정확히 배워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woman, woman. 한 번 더요. woman.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 woman 이게 아니라 woman. 반드시 강세를 지켜주면서 입술 모양을 정확히 만들어줘야지 이 소리를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영어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뭐 사전을 한번 들어가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듣기에는 woman처럼 들리긴 하지만 발음 기호는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한국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발음 같은 게 틀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발음 기호를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하면 그런 것들의 개념을
뭐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woman, woman, woman. 한 번 더. woman, woman, woman. 이렇게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도 이름절인데요. 우리나라 말도 이름절이죠. 이름절인데 영어 사전에는 이 단어의 강세 표시를 안 해줘요. 강세 표시를 안 해주게 되는데 제가 영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소리에 다니는 음절이라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강세 표시를 안 해주는 이유는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강세 표시가 없으면 부 그냥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강세가 들어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강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름절이라도 항상 강세 표시를 해주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죠? 자, 이름절이고요. 이렇게 되죠. 자, 리듬 먼저 만들어 봅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 자, 귀 발음이 들어가죠. 해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요. 자, 이런 단어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음절의 처음을 먼저 봅시다. 음절의 시작. 음절의 시작은 비예요. 여기서 맞죠? 비 발음이란 말이에요. 이 발음은 양순 폐쇄음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G 발음을 먼저 봤었나요? G 발음을 봤을 때 내가 우리나라보다 소리의 출발이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까 굿 발음을 할 때 우리나라는 바로 굿 이렇게 됐지만 영어는 이렇게 소리가 느렸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비 발음도 폐쇄음이기 때문에 내가 공기를 모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말도 입술을 써서 비 발음을 만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쓰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내보내게 되는데 영어의 폐쇄음인 비 발음에서는 공기를 모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기를 모으는 시간은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그 힘인 거죠. 즉 내가 입술에 힘을 더 주고 공기를 강하게 모으는 이유는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한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기를 모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공기를 모아야 되니까 0.2초가 됐든 0.1초가 됐든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냥 바로 열어버리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공기가 한번 모였다가 그 모인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기의 힘이 세진다라고 말을 하든 입술에 힘을 더 준다라고 말을 하든 같은 원리예요. 내가 입안에 모여있는 공기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공기를 모아놓은 그 공기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발음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성대를 긴장시키기 위한 준비 동작을 여기 있는 비 발음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릴수록 공기는 강해집니다. 알죠? 자, 해볼게요. 다시 그럼 book 한 번 더 book 그죠? 한국어 발음을 해보세요. book 그죠? 소리의 출발 시간이 좀 더 느려요. 영어가. 왜 그러냐면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기를 왜 모아야 하냐면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인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구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1m 점프를 멀리 못 뛴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멀리 뛰기 위해서는 내가 요만큼의 1m에 해당하는 그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준비를 해야지 내가 1m만큼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있는 강세를 넣어주기 위해서 성대의 긴장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긴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비발음에서 나오는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성대를 내가 긴장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준비 동작이라고도 불렀었고, 뭐 공기의 힘이라고도 불렀었고, 공기의 세기라고도 불렀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한 준비 동작인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이 없으면 영어의 강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어의 같은 자음이 앞뒤로 온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는 더 세고 어디서는 더 약해지고 하는 것들이 다 강세로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냐, 아니면 내가 소리를 끝내기 위한 그냥 마무리 동작이냐에 따라서 공기의 힘의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비발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비발음과 여기 있는 비발음은 같은 비발음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이 월등히 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강세까지 올라가야 될 힘을 내가 여기서 비축을 해야 되니까. 이 힘을 이용해서 내가 요 강세까지 가야 되니까 반드시 힘이 세야 되죠. 하지만 여기 끝에 나올 경우에는 더 이상 내가 강세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처음에 내가 오바스럽게 만들었던 그 소리 말고 그냥 부드럽게 입술에 그냥 공기만,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딱 넣어놓고 나서 끝내고 나서 그렇게 소리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어 리듬에 있어서. 알죠? 자, 그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book, book, book. 다시 한번. book, book, book. 한 번 더. book, book, book. 알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하세요. 절대 book, book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이름절이요. 이름절인데 제가 강세 표시를 해주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발음이 돼요? should, should. 이음절로 발음을 하죠. 그죠? should라고 발음을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그래서 이 발음은 이름절이고요. 리듬이 하나밖에 없죠. 자, 이 발음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모음을 먼저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모음을 먼저 넣는 이유는 영어의 그 리듬, 강세를 관장을 하는 건 모음이고요. 영어의 소리를 관장을 하는 건 자음들이에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들이 섞여서 영어 소리에 만드는 건데, 제가 저한테 만약에 모음이 중요해요, 자음이 중요해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음이라고. 모음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의 리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런 리듬듬을 만들어줘요. 강세 같은 것들도. 그래서 요런 것들이 소리가 틀려지게 되면 아무리 자음들을 잘 만든다고 해도 소리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음과 모음 중에 뭐를 배워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음들을 만들면서 내가 리듬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 발음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old. 다시 한번 old. 자, 이 발음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발음? 이 발음은 소리가 이렇게 났었죠?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이 강의를 따로 보고 오세요. 자, 발음해볼게요. 그러면 should. 한 번 더. should.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발음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should. 한 번 더. should. 자, 여기 앞에 어떤 소리가, 공기 소리가 하나가 들어와 있죠. 그죠? 공기 소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요 발음의 순수 발음이라는 얘기예요.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정확히 지켜지고 공기가 나오게 되면 요 발음의 소리가 정확히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 발음의 공기를 강하게 해주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강세. 여기에 있는 라고 하는 강세, 즉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공기가 많이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공기의 양이 적거나 혹은 공기의 힘이 약하면 여기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만큼의 힘을 줬다면 10만큼밖에 점프를 못 뛸 거죠. 못 뛰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큼의 힘을 줬다면 100만큼의 내가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내가 슈바름을 이용해서 내가 100만큼 점프를 뛸 거면 당연히 뛰고 싶은 만큼의 공기를 내줘야죠. 즉 1m를 뛰기 위한 준비 동작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절대로 뭐 아주 조금 웅크리고 내가 1m를 뛰겠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개인의 능력 차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내가 100만큼의 이 강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100만큼을 낼 수 있는 그 공기를 내줘야 되고 이 힘이 이렇게 공기가 나가면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대를 이렇게 한번 조여줄 수가 있는 거죠. 소리의 변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힘을 여기에 있는 소리로 봤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이 공기 소리예요. 공기 소리. 입술을 내가 입술의 모양과 그리고 혀의 위치를 정확히 만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내면 그 소리가 바로 여기로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인 거예요. 그렇죠? 자, 해볼게요. show, show, show. 여기까지 showed, showed, showed. 자, 그죠? 그러면 지금 단어의 끝이 여기에요. 원래 D 발음이 여기에 있었다면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예요. 드, 드, 드. 다시 한번 드, 드, 드. 자, 이렇게 됐었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단어의 끝이란 말이야. 단어의 끝이고 내가 더 이상 강세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내 강세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경우에는 내가 공기가 강해질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자, D 발음은 치조 폐쇄음인데 치조 폐쇄음은 혀를 이용해서 치조를 막고 공기를 모았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폐쇄음들의 특징이 그렇죠. 근데 D 발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공기를 내가 새롭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내가 새롭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슈까지 했을 때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 이 발음에서 바로 혀가 치조로 가고 지금 그 뒤에 남아있는 공기만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should 이렇게 혀를 떼도 상관이 없고 should 이렇게 혀를 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떼죠. 근데 이제 문장에 들어갔을 땐 떼지 않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요거는 뭐 문장에 들어가면 또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저는 혀를 단어만 발음을 할 때는 혀를 뗍니다. 됐죠? 해볼게요. should, should, should. 한 번 더. should, should, should. 그죠?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다시 쓸게요. 자, 이 발음이에요. 이음절이죠, 이음절. 우리나라도 이음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번 그 소리를 보세요. 이음절이고요, 요렇게. 자, 일단 발음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해볼게요.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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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hion, cushion, cushion. 다시 한번. cushion, cushion, cushion.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음절의 구분을 한번 봅시다. 음절의 구분. 자, 음절의 지금 구분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쓸 때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cushion, cushion. 그죠? 이렇게 음절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지금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거와 비슷하죠. cushion. 이거와 비슷하죠. 이거 이제 같진 않아요. 저는 한글을 써줄 때는 반드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요게 맞다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요게 맞다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영어로 보면 지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전에 보면 보통 일반 사전들은 스펠링을 가지고 음절을 구분을 해줘요.
음절을 구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음절 구분을 여기다 해주는 사전도 있고 여기다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웬만하면 스펠링에서 음절 구분을 해줄 때와 발음기호에서 음절 구분을 해줄 때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어디에는 요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발음기호로 보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발음이 되는데 요런 것들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어렵고요. 그 영어 모음의 핵심 중에 제가 음절의 구분이라는 그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읽고 오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스펠링이 만약에 원래 그 모음의 순수한 소리, 즉, 요 발음이 U라고 소리가 났다면 쿠션이 맞고요. 지금 근데 요 발음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지 않죠. 쿠션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면 그 발음이 원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소리는 그 뒤에 있는 모음, 자음이 여기 앞으로 오게 돼요. 요거는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하나 두 개 여러 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그 영어 모음의 핵심을 읽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발음은 쿠션 이 발음이 아니라 쿠션 이 발음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 두 개를 그냥 여기 뒤에다 놓고 발음을 하나, 앞에다 놓고 발음을 하나, 내가 빨리 발음을 하면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어 발음을 배우고 있는 건 그 미국 사람들 혹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발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발음기호를 쓸 때 항상 음절 구분을 해주는데 어디에서 음절이 구분이 되는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요게 없이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 강사님들도 많은데 그럼 학생들이 아마 어디에서 음절이 끊겨야 되는지 개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니까 제가 구분을 해드리는 대로 뭐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읽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소리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확한 발음을 먼저 해봅시다. cushion, cushion. 다시 한번 cushion. 자, 그러면 요 발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해볼게요. cushion. 다시 한번 cushion.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해요.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미세한 소리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알죠? cushion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알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해봅시다. cushion 한 번 더 cushion.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 우리나라 말로 우드죠? 그죠? 우드라고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름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은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을을 붙여서 소리를 글자를 완성을 시키는데 내가 영어를 알고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특히나 영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써놓지 않고 그냥 요것만 써놓으면 누구도 이걸 보면서 강세를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의 소리를 넣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우드 이렇게 발음을 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저기입니다. 요렇게 쓰고 요렇게 발음을 하면 이거는 would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지. 발음기호가 요거자고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분을 못하는 사람한테 요렇게 읽는 게 정확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would 이게 정확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소리를 보면 would 이게 아니라 would 아주 으라는 소리는 없단 말이에요. 영어 발음으로 보면. 그래서 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뒤에 순수한 소리,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뒤에 순수한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와는 달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단어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would. 다시 한번. would. 자, 전임이에요. 아까도 W 전임이 나왔었죠. 이럴 때는 아주 짧고 강한 게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었어요. 절대로 소리가 기르면 안 됩니다. 자, 해볼게요. would. 다시 한번. would. 한 번 더요. would. 그죠?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절대로 would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 would. 입술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아주 작은 입술 모양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벌어지는 이 입술 모양으로 가면서 이 소리가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would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나라처럼 모아놓고 would 이게 아니라 would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W에서 그 W 전이음과 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요 발음도 아까 전에 나왔었죠. woman 발음을 할 때 나왔었는데 요 발음도 이 입술 모양이었었죠. 그래서 요 발음은 이상한 게, 우리가 would라고 쓰면서 그 woman에서는 우리가 woman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woman. 그래서 그 같은 발음과는 우리가 다르게 써요. 그거는 스펠링을 읽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처음에 이거 들었던 사람이 이거는 would라고 들리는데 이거는 woman이라고 들리네. 그러면 요렇게 써야 되겠다. 하지만 발음 기호를 보면 두 개는 같죠. would와 그 woman의 그 앞에 소리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지 말고 반드시 정확하게 발음 기호를 따라서 읽어주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would. 다시 한번. would.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를 볼까요? 마지막 단어는 이 단어를 보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예요. 음절을 보면 1음절이고요. 이렇게 되죠. 자, 해봅니다. 입술이 반드시 열려야 돼요. 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열려야 돼요. L이죠. 한 번 더. P 발음이에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이 단어가 발음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쓰면 풀이죠, 풀. 그죠? 우리나라 말로 쓰면 풀이라고 씁니다, 풀. 근데 여기에서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B 발음도 봤었지만, 요 발음이 B 발음의 무성음이거든요. 그 순수하게 공기만으로 되는. 그래서 요 발음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말에서 피읍은 공기 모으는 시간이 필요 없죠. 풀. 그냥 이렇게 공기가 바로바로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내가 공기를 모아줘야 돼요. 근데 공기를 왜 모아줘요? 뭐 때문에? 내가 강세를 해줘야 되니까, 강세를 넣어줘야 되니까, 즉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P 발음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강하게 나오면 내가 강하게 긴장을 시키면서 성대를 긴장시키면서 강세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공기가 약하면 내가 강세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기를 모아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차가 우리나라보다 느리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풀 이렇게 하지만 영어는 포 이렇게 소리가 한번 조금 더 느려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로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는 영어 리듬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다시 해봅시다. 포. 자, L 발음이요. 포. 다시 한번. 포.
그죠?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로 풀 이런 발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단모음 중에서 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나라의 발음과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입술을 모아놓고 우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어는 입술이 열리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소리를 이미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리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유의 단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발음은 그 알파벳상에 있는 이 유 발음과는 상관이 없고요. 발음기호상에서 새롭게 태어난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했었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리고 나서 혀는 아래치조 뒤에 있고 혀 중간은 그냥 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세를 넣어줄 때는 반드시 성대가 긴장이 돼야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음이 들어간 여러 가지 단어를 봤었는데, 뭐, 앞뒤로 이렇게 자음들이 여러 개 들어왔었죠. 전이음이 들어온 것도 봤었고, 뭐, P 발음이나 B 발음, 뭐, K 발음 이런 것들도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발음들이 단어의 앞에 올 때는 반드시 여기 성대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폐쇄음들, 특히나 폐쇄음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동작을 하는 동안에 공기를 모아주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약했었고, 그리고 소리가 약했다기보다는 이제 준비 시간이 좀 있어야 돼서 우리나라보다 말이 출발이 좀 느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어의 끝으로 갈 경우에는 뭐 내가 새롭게 공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발음을 하면서 남아있던 잔량의 공기만 내보내고 나서 소리를 끝냈으면 됐어요. 그게 영어의 리듬과 관련이 있는 건데 모든 영어의 리듬은 모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세가 강해지는 이유 혹은 공기가 세지는 이유, 입술이 내가 전이음에서 아주 짧고 강하게 발음되어야 하는 이유 모두 다 그 강세와 관련이 있었고요. 강세가 끝이 나는 부분, 단어의 끝 이런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강해질 필요가 없죠. 전혀 없죠. 내가 또 올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끝내주면 됐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유 발음의 그 단모음 순수 발음을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